설소는 당나라 원한년간 말년에 평육현리로 지내며 기계와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늘 곽대공과 니부께의 사람됨을 흠모했다. 밤에 숙직을 서다 모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인 죄수가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풀어주어 달아나게 했다. 그리하여 현에서 이 사실을 염사에게 알렸고 그는 이 일을 조정에 상조하여 설소는 평민으로 강등되고 해동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칙령이 내려온 날 설소는 가산을 따지지 않고 달게 은당을 받았다. 설소에게는 전산수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그가 수백 살은 되었다고 하였다. 전산수는 평소 설소와 잘 지냈으므로 그가 떠나던 날 술을 가져와 길을 막고 송별연을 벌였다. 그대는 진정 의로운 선비일세. 그러니 나도 그대를 따라 나서겠네. 처음에는 설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전산수가 끝까지 따라갈 것을 고집함으로 할 수 없이 동행을 허락하였다. 삼양역에 도착하자 전산수가 옷을 팔아 술로 바꿔 취하도록 마시고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설소에게 말하였다. 도망가는 것이 좋겠네. 그는 설소의 손을 끌며 동쪽 성 밖으로 나와서 약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 약은 질병을 없앨 뿐만 아니라 곡기도 끊을 수 있다네. 여기서 길 북쪽으로 가면 수풀이 울창한 곳이 나오는데 잠시 거기에 숨어 있게나. 그곳에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인을 얻게 될 걸세. 그 길로 설소는 전산수에게 작별을 구하고 길을 나서 난창궁을 지나가다 고목과 긴 대나무가 사방에 둘러쳐 있는 곳을 발견하였다. 그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설소를 쫓던 사람들은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동서로 흩어져 찾아다닐 뿐이었다. 설소는 오래된 정각의 서쪽에 숨어 있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말고 달빛이 밝게 빛났다. 그때 섬돌 앞으로 세 미녀가 웃고 이야기하며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서로 꽃이 수 놓아진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무소불로 만든 잔에 술을 따라 서로에게 바쳤다. 상석에 앉아있던 여인이 술을 땅에 부으며 말했다. 상서롭고도 상서롭다. 좋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나쁜 사람들은 서로 피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좋은 날 밤 연회에 좋은 사람이 있다 한들 어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설소가 창문 틈 사이로 그 말을 듣고 있다. 전생의 말을 떠올리고 밖으로 뛰어나와 이렇게 말했다. 방금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 있다 한들 어찌 쉽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재주는 없으나 부인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싶습니다. 새 여인이 깜짝 놀라 한참 있다 말하였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설소가 이실 짓고 하자 여인들은 남쪽에 좌석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미녀들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윗사람 격인 여인이 이름은 운용이고 성은 장씨입니다 라고 하고 다음 여인이 이름은 봉대이고 성은 소씨입니다 라고 하자 그 다음 여자는 이름은 난교이고 성은 류씨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마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윤왕교가 주사위를 가져오라며 두 여인에게 말했다. 오늘 밤 귀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반드시 짝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가장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손님의 잠자리 시중을 들기로 합시다. 세 미녀는 차례대로 주사위를 던졌는데 장운용이 던진 주사위의 수가 제일 컸다. 그러자 윤왕교가 설랑을 운용 옆에 앉게 하고 술잔 2개를 들어 그들에게 바쳤다. 이것이야말로 합판주입니다. 설소가 감사의 절을 올리며 물었다. 부인께서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타이웬 옌지엔의 양꼬이페이를 모시던 사람입니다. 비빅에서 저를 지나치게 아끼신 나머지 저로 하여금 늘 시올린공에서 홀로 내 장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셨지요. 또한 저에게 시를 내리셨습니다. 나수 동양향부의 비단 소매 움직이니 끝없이 향내나고 홍건 윤요 추연이 붉은 년 꽃가을 안개 속에서 하늘작거리네. 경운령 상사요풍 새털구름은 삼봉우리 위에서 돌연바람을 일으키고 눈교주 견초불 수렴 목가에 핀 어여쁜 버들가지 망부를 스치네. 완성된 시를 황제께서 한참 동안 읊으시고 다시 나시를 짓기도 하셨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또 제게 금 팔찌 한 슈앙을 내리셨지요. 이처럼 저에 대한 총애가 남달랐습니다. 당시 황제께서 자주 도사와 도에 떼일론하였는데 유독 저만 귀비와 함께 엿들을 수 있었지요. 또한 신천사가 차를 마시거나 야옥을 복용할 때 여러 차례 시중을 들었기에 그에게 귀여움을 받기도 하였지요. 하여 저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도사께 머리를 조아리며 약을 구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에게 약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단지 내가 이 약과 연분이 없어 오래지 않아 죽게 될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께서 제게 단지 강설단 한 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죽기는 하지만 몸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갈 관을 좀 크게 하고 묘혈을 넓게 하며 입에 쟁유를 물게 하여 바람을 소통시켜 주어라. 또 너의 혼을 공중에 떠돌게 해서는 안 되고 포 역시 지하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외물의 구속이 있어도 음양의 이치를 깊이 연구할 수 있고 100년 뒤에 산 사람을 만나 교접하여 그 정기를 얻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 띠시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난창궁에서 죽을 때 모든 사실을 귀비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귀비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환관 첸슈엔자어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귀비께서 제가 필요한 물건을 모두 주셨는데 오늘이 벌써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도사가 예언한 좋은 만남은 바로 오늘 저녁의 만남을 말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두가 지난날의 연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설소가 도사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그의 외모에 대해 물어보니 체격이 크고 훌륭한 것이 전산수와 똑같았다. 설소가 크게 놀라 말하길 전산수가 바로 그 도사라면 모든 것이 분명하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찌 나에게 이런 곡절을 겪게 하여 지난 날의 일에 딱 들어 맞게 하겠소 라고 하였다. 그는 윤왕교와 소봉대 두 여자에 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장운용이 대답하였다. 그들 역시 당시의 궁인들 중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조센유안의 시샘을 받아 돌을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 제 무덤 곁에 묻히게 되었는데 그들과의 만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 봉대가 노래 부르기를 청하였다. 그녀는 설소와 장운용에게 술을 바치며 노래를 했다. 거마부탄 기암류 웃음 띤 얼굴 피지도 못한 채 사라질 뻔했는데 금성 양춘도 관추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봄볕이 홀로 가을로 바뀌었네. 아수 고등모백일 인해 몸 홀로 등불 지키며 밤낮 구별 없이 지내는데 한운농산 경첨수 언덕 위에 겨울 구름 자욱하니 근심만 더하네. 난교가 화답하였다. 유곡 재행정호한 깊은 산골에서 지저귀는 꾀꼬리는 날개를 가다듬고 서치목냉 자장탄 구슬을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히고는 절로 긴 한숨 짓네. 월화 불린 경천호 달빛이 눈부셔 차마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노적 송질려한 이슬방울이 솔가지에 떨어지는 가을밤의 한기에 떠네. 치목은 토속신앙에서 물 귀신을 위하여 제사 지낼 때 구슬을 물에 가라앉히던 의식을 말한다. 또 운용이 노래를 하였다. 소광부 견분성진 아름다운 봄날에 그 모습 드러내지 못하고 먼지 되는가 싶더니 증이금 단월유신 일찍이 금땀 먹고 갑자기 생기가 돌았네. 부이 설생 휴구를 뜻밖에도 설생이 예듬률 가져오니 도깨유 고결지춘 깊은 골짜기의 봄을 알리네. 설소도 이들의 시에 화답하였다. 오입 궁원 루망인 도망 나온 죄인이 궁궐 담 잘못 넘어들어갔더니 월화 정세역 깨진 달빛이 옥섬돌에 쌓인 먼지를 쓸어주고 있네. 자의 비도 복례정 홀로 복례산 꼭대기에 온 것 아닌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병염 삼지 반야춘 옥처럼 고운 새 미녀 한밤중에 봄을 맞았네. 시를 읽고 나자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설생께서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설소가 옷을 들고 초연히 방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문이 좀 좁다 싶더니 문지방을 넘자 발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윤왕교와 소봉대 두 사람은 이별을 구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안에는 등불만 환하게 빛났으며 시녀들이 단정하게 서있고 수놓인 휘장이 있어 마치 귀족의 집 같았다. 마침내 운용이와 설소와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설소는 운용을 어루만지며 매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그는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며칠을 보냈다. 이미 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만 옷이 모두 찢어진 까닭의 새 옷이 있어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게 금 팔찌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현으로 가옷으로 바꿔 오세요. 설소는 관원들에게 잡힐까 두려워가는 것이 꺼려졌다. 마을에 가면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제 흰비단 옷을 가지고 가시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것을 머리에 덮어 쓰세요. 그럼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설소는 운용의 말대로 삼양역으로 나가 금 팔찌를 팔아 옷을 사고 저녁에 무덤으로 돌아왔다. 장운용이 문에 서서 그를 웃으며 맞이하였다. 그녀는 설소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관을 열기만 하면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설소가 그 말대로 하자 정말 장운용의 얼굴과 몸이 살아나 있었다. 휘장이 있던 곳을 돌아보니 그저 커다란 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는 장운용과 함께 묻힌 그릇과 옷, 장신구 및 금과 옥이 있었다.
설소는 보물을 굴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는 장원용과 함께 김릉으로 돌아와 숨어 살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얼굴과 귀밑털이 전혀 쇠하지 않았으니 이 모두 영약을 복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